안녕하세요. 머에린의 박혜린입니다.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책 컨텐츠를 위해서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책도 좋아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책을 읽고서 소통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 댓글 써주신 거 보면서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PD님을 쫄라가지고 책 컨텐츠를 좀 더 자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찍게 됐답니다. 엄청 뗐었어요. 좀 하게 해달라고. 올해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달에 책을 2권까지는 그래도 읽어보자 라는 목표였는데 한두 권 정도는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한 권은 뭐 소설, 한 권은 약간 자기계발서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 읽고 있고요. 한강 작가님의. 그리고 한 권은 생각의 배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문학과 비문학 있잖아요. 어떤 걸 더 선호해요? 당연히 저는 문학이죠.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소녀고요. 제가 상상도 많이 하고 배우라는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은 그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비문학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뭔가 되게 새로운 잡지식.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3권이고요. 빨리 떠들고 싶어가지고 짧은 단편 소설도 가져왔고 서한집, 그리고 하나는 로맨스 소설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책 추천받거든요. 저 다 적어놨어요. 댓글에 조금씩 써주신 거 다 적어놨어요. 읽으려고. 첫 번째 책은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실물 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인상 깊게 읽은 책이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승우 작가님의 전기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냐면요. 저는 참 우연히 만나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전공했지만 그 교양 수업을 들었어야 됐거든요.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을 제가 무슨 과목으로 신청했는지 한국 현대소설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는데 한 권의 단편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엄청 좋았던 작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제목이 전기수 이야기잖아요. 전기수라는 직업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책 읽고. 조선 후기에 글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이 있었대요. 오늘날의 약간 크리에이터. 최대한 스포는 안 하려고 노력할 건데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실업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전기수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대타로 좀 일 좀 해줘라 하고 한 건을 맡긴 거예요. 주인공이 한 노인의 집에 가요. 휠체어를 타고 노인이 앉아 계시는데 막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근데 정말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노인이. 이게 맞나? 이러면서 맨날 가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 무반응이었던 노인이 전기수를 계속 잘랐대요. 왜 그런지 이 남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 무엇도 반응이 없어요. 노인분이.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이유라기보다는 되게 상징적인 이유, 주제를 관통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주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주제가 약간 저희가 되게 소통 창구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현대 사회에 과연 서로를 위한 소통을 하느냐, 인간이.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부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리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읽어보세요. 감상평을 말하자면 일단 이게 문체가 되게 독특해요. 마치 실제 전기수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썰 푸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고 그리고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몰입감이 좋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그 현대 인간의 결핍? 20-3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단절된 현대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소설에서. 뭔가 요즘 우리의 시대는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도 엄청 발달하고 요즘에 엄청 연락수단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질까?
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던, 근데 거기서 또 파생되는 생각이,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수처럼 배우란 직업이 대중들의 만족을 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엄청 자가치유도 많이 되거든요. 제 직업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호불호가 큰 책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이 살짝 지치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한 구절을 말씀드릴 건데요. 상대의 끈질긴 무반응은 나를 거북하게 하고 어이없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마침내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했어. 알아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향해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내놓아야 하는 일에 무의미함이라니.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는 코린트의 왕 시시포스의 교훈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자꾸만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되풀이해서 밀어 올려야 하는 그 형벌이 무서운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복이 굴욕과 권태를 선물하기 때문이지.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은 그 무의미한 소통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왜 되게 무료하지?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제가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기수가 진짜 책을 우리한테 읽어주는 것 같은 문체로 해놨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한 줄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지금까지 전기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두구두구두구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증명입니다. 이거 유명한 책인데 알고 계세요?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가지고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뭘까 언젠간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또 우연히 친구가 선물로 줘서 이거를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사랑 얘기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랑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깊게 읽게 되어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주인공 구랑 담이 등장해요. 근데 시작부터 구가 죽거든요. 근데 다미가 구를 뜯어먹어요. 애도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야? 이러면서 보게 되거든요. 엄청 혐오스럽고 기괴하잖아요, 이 행위가. 근데 읽다 보면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뜯어 먹으면서 구와 담의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독특한 점이 하나가 이 흰색 동그라미가 담이의 시점,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으면 구의 시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지만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정답이 없잖아요. 이 러브라는 게. 사람들은 되게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은 함께 있어서 불행하더라도 함께 있음을 택하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이게 되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건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존재만 생각하고 서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사랑을 보면서 되게 큰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그런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 같은 느낌. 절망편이죠. 관식과 애순의 절망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뜯어먹는 행위에 대해서 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미가 구가 죽음을 보고 내가 진짜 천년만년 살고 싶다. 다미가 구를 먹음으로써 완전 함께가 되고 그리고 다미가 오래 살아남아야 구랑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뜯어먹는 행위가. 그래서 제목이 구의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다미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뜯어먹는다는 식인 행위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좀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맨 뒤에 작가님의 말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말씀을 적어놓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을 오물오물 씹어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거기서 파생되신 것 같아요, 이게. 깨물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딥하게 이제 가신 거죠. 나는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사람 대접받으려고 안간힘 쓰던 나를 생각했다. 이제 구는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보다 고목이나 청설모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게 낫겠다.
사람 대접 받겠다고 평생을 싸우느니 그냥 이쯤에서 청설모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난 기꺼이 그러자고 했다.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되자고 했다. 담이랑 구의 삶이 되게 혹독하거든요. 읽어보시면 둘이 도망도 다니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구도 지치니까 뭐 청설모가 되자느니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담이가 느껴지기엔 구는 너무 그 삶이 지쳐서 사람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너무 이 인간 사회에서 박혜린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인간임을 증명하는 건데 되게 살면서 많이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인간이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근데 담이는 그러자고 해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너를 위해서. 좀 쉽지 않은 진짜 사랑의 길이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나였으면 정신 차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상대를 정말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나는 우리 집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사람보다. 그쵸? 문체가 되게 강렬하고 직설적이에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비추천이고요. 여운도 강한 책이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사랑에 대한 고찰을 좋아하시는 분도 추천드리고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주 환장하실 거예요. 저예요, 저.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솔직히 약간 그 중2병 감성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엄청 고급스럽게. 근데 사랑이 원래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책은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에곤 실레의 자화상이라는 책입니다. 에곤 실레는 사실 화가인 거 아시죠? 인간 실격 표지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의 카페에 놀러 갔거든요. 한쪽에 책을 파는 매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막 구경을 했죠. 이 책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만 봤었지 에곤 실레 작가님이 쓴 글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냅다 사버렸습니다. 그림도 많이 있어서 좋았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카페에 에곤 실레 책이 딱 2권 있었어요. 그 나머지 한 권을 또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카페에 있는 에곤 실레 책을 제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찾아온 친구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책인 게 서한집인데요. 편지글을 엮어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줄거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작가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고 예술에 대한 고뇌를 엄청 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소개해드리는 건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약간 덕후의 마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게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뭔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원망도 했다가 막 당부도 했다가 막 그리고 이 안에 그림도 많이 있어요. 제일 인상 깊게 본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엄마와 딸이요. 저는 이 에곤 실레 그림을 보면 늘 쓸쓸하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외설적이고 그 유년 시절에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아 이래서 뭔가 이런 풍의 그림이 나왔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요. 뭐 이렇게 수신인과 날짜까지 적혀 있고요. 요즘으로 치면 뭔가 카톡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뭔가 약간 좀 별론데?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편지글에 대한 묘사가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말하면 지극히 뭐 개인적이면서도 외로우면서도 약간 어색하면서도 사적이면서도 막 그런 표현을 봤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 편지가. 지극히 외설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적나라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 그래도 참 예술이 주관적이긴 하다. 누군가는 외설적이라고 욕하고 누군가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예술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제 또 여담인데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이 책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출판사 대표님이 아는 사이셔가지고 그 대표님이 어쩌다가 이제 카페에서 뵙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대흥분해가지고 저 에곤 실레 자화상 샀다 했더니 이게 되게 출판도 많이 안 되고 어려운 책이다. 왜냐면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 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웅장해 되면서 괜찮았어요. 딱 2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싸우는 자라는 챕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 책을 읽으니까 뭔가 이 에곤 실레가 되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서 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좀 배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모토이기도 한데, 뭔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랑 싸우자. 그러니까 뭔가 더 높이 있는 나. 이게 제 전반적인 삶의 그 지향점인데,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딱 다시 마음을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취미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등산 가고. 날 정복하자! 인내에는 산을 평평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며 돌들을 벽과 도시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벽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신을 믿는다면 용기가 생기고, 위기는 자기 신념을 매력적인 형태로 바꿀 것이며, 상상력은 그 사람을 모험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내가 답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청 엄격해가지고 조금은 나 자신을 믿어주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에곤 실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주 좋아하실 책이고요. 저랑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예술가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한 구절만 얘기를 했는데, 예술에 대한 에곤 실레의 생각도 엄청 많이 있어요. 현대 예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예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근데 저는 이게 책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이런 주장이 펼쳐진 글들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예술병 걸릴 수 있는 책. 만약 예술병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제대로 예술병 걸릴 것 같은 책이라, 그 분별력이 좀 있으시다면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3권의 책을 소개를 끝마쳤고요. 혹시나 보시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꼭 컨텐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많이 책을 읽도록 합시다. 혜리나! 오늘 북혜린?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만나요. 빠른 시일 내에. 네. 안녕!